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오늘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2월 중 처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경제과 국방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특별법에 담긴 핵심 내용과 주요 특례를 서울지사 이재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 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을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과 함께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역의 재정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특별시 명칭은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해졌고 주청사는 6월 선출될 통합시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특별법에는 314개 조문에 288개 특례 조항이 담겼는데 초안보다 특례가 60개가량 늘었습니다.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기구와 위상을 명시했고 현직 공무원과 교사는 임용 당시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해 통합에 따른 인사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만큼 특례는 산업 활성화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AI, 드론, 그리고 우주항공, 국방 이렇게 첨단 산업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업이나 여기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었을 때 법인세 100% 감면 5년 동안 이런 인센티브들이. 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항공우주특화단지와 국방 클러스터 조성, 국방 공공기관 이전도 법안에 명시됐습니다.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광역급행철도 국비 지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설치도 포함됐습니다. 국립공주의과대학 설립, 카이스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 근거도 담겼습니다. 특히 지역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폭 단축하거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의회와 교육청도 통합 대상이지만 통합의회와 교육청의 주청사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목고와 영재학교, 국제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부 동의를 전제로 특별시장에게도 부여된 점이 주목됩니다. 다만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조세권 이양 조항은 법안에 빠졌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최근 8대2 세수 구조를 65대 35로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향후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발의된 특별 법안은 같이 발의된 다른 지역 통합 법안들과 함께 상임위에서 상당 부분 조정되거나 보완될 예정이며 민주당은 빠르면 설 전후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지난해 국민의힘 대표로 법안을 발의했던 성일종 의원은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세권 이양과 지방정부의 재정 독립이 빠진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며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술수라고 맹비난했는데요. 시민사회는 행정통합 찬반을 떠나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수기 절차부터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정유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안을 발의하자 곧바로 국민의힘에선 핵심이 빠졌다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전 충남특별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성일정 의원은 민주당안은 지방분권을 포기하자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 의원은 행정통합의 성패는 조세권 이양과 강력한 권한 이양에 있는데 이번 민주당안은 교부세를 더 달라고 구걸하는 내용뿐이라며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나 자립구조를 세우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통합을 하는 목표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예속된 채로 남지 말고 통합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독립을 이루어내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에는 이런 알맹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 법안은 재정 특례와 공공 이전, 권한 이양 모두를 가능하다는 표현에만 담았다며 실질적 책임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미루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공개되기 전부터 정보 제공과 여론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권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찬반을 떠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데도 부실한 설명회만 진행됐을 뿐 시민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대전시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시민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청회 요구에는 사흘 만에 8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대전시는 시간 끌지 말고 시민들의 정당한 조례에 근거한 청구에 즉각적으로 찬반 의견을 모두 수기할 수 있는 공론장을 설계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정 독립 논쟁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겹치면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행정통합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입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며 법안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국민의힘 법안과 민주당 법안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호진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민주당이 오늘 발의한 이 통합 법안과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발의했던 그 법안과 가장 큰 차이점 어떤 점입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법안은 권한 이양과 세수 확보, 재정 특례 중심이었고요. 이번에 발의된 민주당의 특별 법안은 경제과학 국방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 특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법안에서는 통합특별시를 경제과학 수도로 지칭했는데 민주당은 통합특별시를 경제과학 국방 중심 도시로 명시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법안이 나오고 이 법안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봤더니 이게 거의 한 200페이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항도 많고 또 특례도 많다 보니까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제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두 법안이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법안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 두 법안은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안의 특례가 257개, 민주당 법안이 288개를 담고 있는데 이 가운데 80% 정도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세금을 비롯해 통합특별시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과할 것이냐를 봤을 때 국민의힘 법안은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반면 민주당 법안은 광범위한 내용 속에서 세법 개정이나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담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투자심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권한 등이 국민의힘 법안에는 담겨 있었던 반면 민주당 법안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등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특례 부분에서는 민주당 법안이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민주당 법안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 등 건립 등을 특정해 특례 조항을 넣었던 반면 국민의힘 법안에는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특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우선 재정분권 이 부분은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부분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법안은 제54조에 국민의힘 법안은 제42조에 각각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집어넣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특별시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의 100% 그리고 법인세는 절반을,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은 세수를 직접 교부하는 방식 자체는 적시하지 않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법안에 담았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잠시 만나봤는데요. 박 위원장은 정부가 4년간 20조 원이라는 인센티브안을 약속해왔고 이 재정을 어떤 식으로 교부할지는 향후에 시행령 등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국민의힘 소속의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주장해왔던 항구적, 그러니까 4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두지 않고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세수 분배 구조를 바꾸거나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법안 발의 이후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한편 민주당 법안에서는 자치구 교부세 문제를 다뤘는데요. 현행 자치구는 광역단체로부터 교부세를 받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특별 법안을 통해서 직접 교보를 박는 방식으로 명시해뒀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자치구에서 환영할 만한 대목이겠네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또 중앙투자심사 면제 같은 부분들이 이제 그 법안에서 이제 빠질 거다 뭐 그런 저희 TJB 단독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한 이양 측면은 국민의힘 법안에 비해 민주당 법안이 다소 약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법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10년간 면제한다고 적시해 놓았지만 민주당 법안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통합특별시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자 심사 면제와 같은 부분은 민주당 법안에서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제가 취재를 한 대전 충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안이 의결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조절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두 법안의 거리를 좀 좁히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6월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민주당은 발의된 법안을 2월 중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수기 과정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에 반영해 나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의 경우 법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주민투표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가 있어서 민주당이 주최하는 공청회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양당의 법안이 모두 나온 만큼 법제화 과정의 투명성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예. 끝으로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에 이제 세종시에 있는 문체부와 농림부를 이전하는 뭐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문제로 세종 시민들이 크게 반발했었는데요. 문체부와 농림부 이전 의무화 조항은 논란이 되자 이번 민주당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호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로 송환돼 충남청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 17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이 폭행과 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허위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도주한 중국 총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수갑을 찬 피의자들이 모니터 앞에 한 줄로 서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몬똘끼리 지역 범죄단지에서 로맨스 스캠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들입니다. 최근 이들을 국내 송환해 수사를 이어오던 충남경찰청이 피의자 17명을 전원 구속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총 2개 조직 소속으로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가짜 사이트를 운영했던 조직원 15명과 몬똘끼리 지역에서 로맨스 스캠과 노쇼 사기를 저지른 조직원 2명입니다. 이들은 중국인 총책 아래 한국인 관리자를 두고 각각 67명과 30여 명 규모로 조직을 운영하며 채터와 통장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80여 명, 피해 금액은 73억 원에 이릅니다. 서로 가명을 철저하게 사용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면서 서로 간의 실질적인 인적사항이나 이런 노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구속 송치된 피의자 17명 중 14명은 20, 30대였으며 중국인 범죄 총책 역시 20대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중 일부는 감금과 구타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거 당하셨어요? 억울한 점 있으세요? 맞고 정기진료도 당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경찰은 범죄단지 내에 유흥시설과 병원, 쇼핑몰 등이 갖춰져 있었고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강요에 의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가담했던 겁니다. 범죄 수익 대부분은 중국인 총책에게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한국인 관리자와 중국인 총책은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 중인 피의자 40여 명에 대해 추가로 송환하는 한편 현지에서 달아난 중국인 총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맏형 류현진이 호주 스프링 캠프에서 빠르게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열리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의 대표팀 승선 가능성까지 대비해 공인구로 불펜 피칭에 나섰는데요. 올 시즌 투수 조장으로서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의 아쉬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주 멜버른 한화 스프링 캠프 마운드. 묵직한 공이 연이어 포수 미트에 꽂힙니다. 독수리 군단의 맏형 류현진이 국가대표팀 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른 불펜 피칭에 들어갔습니다.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반 공이 아닌 WBC 공인구를 사용해 구위와 제구 감각을 함께 점검합니다. 스프링 캠프 첫 턴에서 불펜 피칭을 한 게 엄청 오랜만이어서 좀 페이스도 지금 잘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투구 밸런스가 괜찮았던 것 같고 직구 위주로 많이 던지면서 좀 투구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올 시즌 류현진은 투수 조장 역할도 맡았습니다. 왕앤청과 에르난데스 등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투수들의 적응을 돕고 젊은 투수들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마운드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 캠프 합류한 선수들도 있을 거고 신인 선수들도 있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필요한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좋은 컨디션 속에서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올 시즌 개인 목표도 분명합니다. 부상 없이 풀타임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고 팀을 다시 한번 한국 시리즈로 이끌어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지난해 가을 야구에서의 아쉬움은 올 시즌을 준비하는 가장 큰 자극제가 됐습니다. 정말 작년에 아쉬움이 많았었고 제 개인적인 거는 좀 중간에 한번 부상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BC 태극마크와 하나의 우승 반지,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류현진. 코리아 몬스터의 2016 시즌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TJB 우성문화재단 3천만 원, TJB 임직원 일동 500만 원, 대전 성모병원 2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TJB는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을 통해 1억 3,283만 2,030원의 성금을 모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따뜻한 관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시 꿈돌이 라면을 판매하는 기업이 라면 판매 수익 전액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꿈돌이 라면을 제조 판매해온 IC푸드가 그동안 매출 일부를 기부한 데에서 나아가 이번에는 수익 전체를 라면 완제품으로 만들어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지사에 기부합니다. 대전시는 시민의 소비가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이어지는 착한 소비 모델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치과병원에서 퇴직한 의사가 과거 진료했던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지난 27일에 기업 홍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치과병원은 환자 이름과 전화번호만 유출됐으며 개인정보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락에 유의하라며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리고 사과했습니다. 국가과학연구소의 태안 안흥시험장 소음 피해 보상 대상이 확대돼 그릉면과 남면의 4개 마을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태안군은 정죽 1, 2와 4리, 용신 1리, 신원 3리 등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실제로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하지 못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 상승해 전국과 충남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 업소를 기존 121곳에서 165곳으로 확대하고 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과 물품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또 매주 수요일을 착한 가격 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하고 물가 모니터링과 가격 표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명절과 휴가철에는 물가 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병원체 감시를 확대합니다. 기존 3곳이었던 감시 의료기관을 병의원, 요양병원 등 7곳으로 늘려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등 호흡기 바이러스 7종을 매주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는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에 공유돼 지역의 유행 판단과 치료 대응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전경찰청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설 연휴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을 확대합니다.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기존 전통시장 8곳에 더해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이나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